자, 오늘의 부동산 핵심 지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 계약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보통 돌려주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최소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우선은 해야 되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보통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의사를 전달했으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죠. 하지만 세입자가 시기를 놓쳐서 계약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밝혔다면은 돌려주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얘기가 나왔다 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돌려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 때 돌려주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자, 내용 증명에는 집주인 주소, 성명, 현재 세입자 주소나 성명,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 미반환 시에 따른 법적 조치와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내용 증빙을 해서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협조적이지 않는다면은 한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지급 명령을 제일 첫 번째로는 지급 명령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고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십시오. 보면 첫 번째는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보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걸려서 집주인의 이의 신청이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집을 경매에 넘기고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죠. 지급 명령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죠. 하지만 그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곧바로 민사소송 받는 것보다 지급 명령이 우선 효율적입니다. 그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지만은 집주인과 보증금 다툼이 있는 기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또 참고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죠. 이사하시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라죠.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게 최고의 장점이고요. 지금 명령을 하면 그리고 수수료 포함해서 비용 한 25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어느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처리가 되고요.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주인이 받은 뒤에 이사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송달 완료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기간이 다 되어 이사를 할 때 보증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가버리면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안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나지 않아서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그리고 내용 증명서 부동산 표시 목록
그리고 주택의 도면 등 이 정도의 준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세, 등록면허세죠.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 비용을 납부를 하고, 왜냐면 등기부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납니다. 법원에 심사를 해서 보증명령이죠. 법원이 결정하면 집주인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전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신청, 임차권 등기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으로만 따지면 등록면허세 건당 한 6,000원 정도 되고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20%, 등기 신청 수수료 한 3,000원 정도 한 개당, 통당료는 한 3,700원 1회 정도 듭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한 2주 이상, 2주 정도 잡으셔야 돼요. 최소한 2주는 걸립니다. 그 이상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겠죠. 만약에 자, 지금 신청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음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그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안팎까지도 걸립니다. 장기간으로 걸리죠. 그래서 보통은 지급명령까지 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어떤 경우에 따르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까지 가게 되면 이사한 뒤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안에 살 수가 없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거 꼭 해서 등기에 표기가 되도록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후에 바로 이사가서 주소를 바꾸면 보증금 돌려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를 살고 있는 집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이죠. 발급을 받아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시는 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이 이제 나게 되면 집행 권한을 받으면 강제 경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 지연에 그럼 손해보상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까지 연 5% 정도, 소송 진행 시작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연 20% 정도가 적용이 되고요. 혹시나 뭐 가령 계약서에 특약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율을 별도 정했다면 그 수치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좀 잘 모르겠다. 물론 네이버나 이런 데 찾으시면 많이 잘 나옵니다. 관련 검색 사이트 가셔도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도 잘 나오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전 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죠. 특히 좀 분쟁이 개선되지 않고 막막하면 우선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 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분쟁에 대해 상담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이 없다면 대출도 여기서 받을 수 있고요. 대출 한조는 당연히 보증금 규모와 계약 만료 여부에 따라서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리는 한 2% 고정금리고요. 전세 보증금 4억 원 이하일 때는 수도권 4억 원 이하죠. 그 지역에 그 외 지역은 3억 원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택 보증, 전세 보증 반환 보증 보험도 가능합니다. 대한주택 보증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2년 이상 전세 계약을 맺어야 가능하고 이 상품을 가입하려면 전세 전입시 확정일자 취득이 필수이죠. 그리고 세입자가 개인 뭐 서민, 취약계층, 법인일 때 보증료가 각각 다릅니다. 법인 당연히 높겠고 서민, 취약계층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1억당 개인 1년 부담 보증료가 19만 한 7천원 정도에서 한 15만원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그리고 서민 취약계층도 15만 8천원에서 한 9만원 정도 떨어졌고
법인이 29만 7천원에서 22만 7천원 정도로 부담이 좀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소득 2,500만이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뭐 가구 연애 관련돼서 연소득 4천만 원 정도 높아졌죠. 그래서 신혼부부, 한부부, 다문화 가정도 서민 계층 포함돼 거의 또 다 다릅니다. 또 자세하게 그 문의를 해보시면 그리고 이 점을 상담을 하고만 이 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고가 전세 거주자들은 서울 보증보험을 좀 알아보시면 좋죠.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하고 단독 다가구 다세대는 70%에서 80%까지 전세금을 보장해주죠. 그리고 전세 계약은 1년 이상 이하야 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은 매진 당일부터 10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가 전세 거주자들은 서울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이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을 때는 우선은 내용 증빙을 하고요. 그 내용 증명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을 하고요. 그 지급 명령에서 또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 소송하실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외에 복잡한 거는 해당 지원센터, 보증금 지원센터에다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증금 돌려주지 않았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